자, 보시면 142페이지 보시면 142페이지에 혼화제로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아까 콘크리트 부분 얘기했죠. 콘크리트,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이렇게 집어넣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적게 집어넣으면 공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할 때 물이 적으면 엄청 뻑뻑하잖아요. 물을 좀 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 콘크리트 만들 때도 물이 적으면 공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물을 많이 넣게 되면 공사하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왜냐하면 잘 굴러가니까. 공사기가 콘크리트 부으면 잘 굴러가니까 공사기가 좋아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물이 많으면 강도가 떨어져요. 물로 보는 거죠. 강도가 떨어져요. 이게 참 고민인 거예요. 이게 물을 많이 넣으면 공사기는 좋은데 강도는 떨어지고, 물을 적게 넣으니까 공사기가 어렵고, 참 이게 딜레마죠. 그래서 생각하다 만든 게 뭐냐면, 안 되겠다, 약을 쓰자.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약 먹죠. 콘크리트도 공사하기 힘들면 약을 좀 쓰자. 약을 쓰기 시작해요. 약품을. 우리 약 먹을 때 약 먹잖아요. 몸이 아프면 약 먹잖아요. 약이 크게 두 가지죠. 약이 크게 두 가지 아니에요? 아니, 제품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약이 크게 뭐하고 뭐가 돼요? 알약하고 네, 알약하고 가루약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약을 가루로 낸 게 가루고, 알약하고 뭐죠? 물약이죠. 알약하고 물약입니다. 아시죠? 약은 딱 두 가지예요. 그렇게 알약 아니면 물약. 그럼 물약은 많이 먹어야 조금 먹어요? 물약 많이 먹어요? 네. 물약은 조금만 먹어도 효과가 있어야 돼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뭐 어떻든 그래요. 자, 여기도 뭐냐면, 여기도 그래서 약품을 씁니다. 그 약품을 우리는 혼화재료라고 얘기합니다. 혼화재료. 이 혼화재료는 왜 넣느냐고 물어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을 많이 넣기가 힘드니까 이걸 집어넣어서 뭘 높이는 거예요? 시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공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건 넣는 근본적인 목적은 시공하기 좋은 정도, 시공 연도를 높이기 위해서. 되나요? 시공하기 쉽다, 어렵다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시공 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workability. work가 뭐죠? 작업. 그리고 ability는 성질 이거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성질, 뭐 작업하는 성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 스펠링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와, 이거 영어를 외워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씁니다. workability. 이렇게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안 나와요. 가로하고 영어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 스펠링 외울 필요 없어요. 예. 물론 뭐 있어 보려면 영어로 쓰면 돼요. 근데 굳이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시공 연도를 영어로 뭐라 한다고요? workability. 그래서 조금 대화하다가 있어 보이려면 시공 연도라고 하지 말고 뭐죠? workability 하면 엄청 있어 보입니다. workability가 떨어져서 와, 뭐가 떨어졌다고? 막 이렇게 좀 궁금해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workability. 그래서 시설 개론을 배우면 되게 유식하게 보여요. 좀 있어 보이고 영어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래요. 우리 대표적으로 배웠던 독일어 하나 배웠죠. 라멘 독일어잖아요. 틀. 일본말로 왁구. 일본말로 왁구. 우리나라 말로 틀. 그렇죠? 틀을 짜는 거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시공연도, 영어로 workabil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화재료를 넣는 목적은 시공연도, workability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 혼화재료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어요. 즉 물약이 있고 알약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혼화 바깥제자,
그리고 호나 안제자. 한자가 틀려요, 이게. 이건 제자가 바깥 제자고 이건 안제자예요. 그래서 이 바깥 제자가 바로 뭐냐면 고체. 이게 고체입니다, 이게. 이게 알약이 알약. 그리고 안제자는 뭘까요? 물약. 이게 액체입니다. 그리고 바깥 제자에서는 고체 부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고로 아세요? 혹시 고로? 고로 아세요? 용광로. 용광로 쇠 그 녹이는 곳 있잖아요. 그걸 로라고 하잖아. 로. 그걸 고로라고 해요. 고로에서 쇠를 녹이고 난 뒤에 남는 찌꺼기가 있어요. 철성분. 그 찌꺼기를 건축용 부산 자재로 만든 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물하고 섞이면 물하고 녹아요, 이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일반 뭐 재료보다는 좀 좋은 재료를 쓰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고로에서 남는 찌꺼기를 영어로 슬래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고로 슬래그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그리고 액체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공기를 만들어내는 약품이 있어요. 액체가. 이걸 에이제라고 얘기합니다. 에이제. A가 에어입니다. 에어. 공기를 만드는 재료.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그 퐁퐁 아시죠? 설거지 할 때 물에다가 퐁퐁을 조금만 타면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이 에이제라는 것을 콘크리트에 집어넣으면 뭐가 생기냐면 기포가 생겨요. 그럼 기포가 생기면 윤활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뭐 잘 굴러가도록 만들어지는 거니까 뻑뻑하지 않고 기포가 생겨가지고 막 굴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슬처럼 이렇게. 그게 바로 에이제입니다. 이게 이 두 개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로 슬래그는 물하고 녹아서 물성을 높이는 거고 이 에이제는 물하고 녹는 게 아니고 물에 들어가서 기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을 많이 넣어야 되고 이거는 양을 조금만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량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소량. 여러분들은 퐁퐁 많이 넣을 필요 없잖아요. 조금만 지어도 거품이 생기죠. 그런 거예요. 이거는 많이 집어넣어서 물하고 희석시켜가지고 물량을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건 일반 물이 아닌 거죠. 이거는.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이거 자체를 가지고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응용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혼화 재료, 안제자든 바깥제자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시공연도. 시공연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럼 바깥제자는 고체고 많이 쓰는 거 맞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다? 고로슬래그. 그리고 안제자는 액체고 조금만 써도 되는 거예요. 조금만.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다? 에이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공기연행제라고 그럽니다. 이걸. 나중에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배합을 할 때, 배합할 때 시멘트 얼마, 물 얼마, 모래 얼마, 자갈 얼마 배합을 했죠. 그럼 혼화 재료도 배합을 하겠죠. 배합하겠죠. 그런데 혼화 바깥제자와 혼화 안제자 두 개 중에서 배합을 할 때 무시해도 되는 게 있어요. 이 두 개 중에서 배합을 할 때요. 배합을 할 때 용적 계산에서 무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로 생각해요. 무시한다는 것은 왜 무시할까요? 작으니까.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배합을 할 때 무시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왜 무시하는지를 알면 기억이 오래 남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바깥제자인 혼화제자와 안제자 중에서 누가 소량이라고요? 안제자. 그러면 용적 배합을 할 때 누굴 무시해도 돼요? 어이자. 됐나요? 그러면 아이는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이거 얘기하면서 배합을 할 때 용적 배합할 때 무시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거 할 때 무시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됐나요? 그 얘기가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미리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142페이지에 혼화제 종류에서 안제자, 바깥제자 부분 두 가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종류 중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대표적인 건 뭐냐면 143페이지 보세요. 143페이지에 가로 2번에 혼화 안제자 중에 동그라미 1번 뭐 나왔어요? 에이제 나왔죠. 유일하게 에이제만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정의해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 뭐라고 돼 있어요? 공기연행제. 공기연행제. A제를 우리나라 말로 공기연행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A제가 들어가서 공기를 만들어내는 재료다 그 얘기예요. 기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니은 뭐가 좋아진다고요? 콘크리트의 시공성. 기포가 생기면서 콘크리트 공사하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하는 목적이 뭐냐 하고 20회 때 한번 넣은 거예요. 목적은 기억. 뭘 증진시킨다? 시공론도. 이건 A제뿐만 아니고 모든 혼화제의 특징은 시공론들을 증진하는 게 목적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여기 한 가지만 보세요. 그러면 이 A제를 넣으면 물을 많이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물을 많이 안 넣으면, 여러분들, 물이 많으면 콘크리트가,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이 많은 거하고 물이 적은 중에서 누가 좀 단단할까요? 물이 적은 게. 그럼 내구성이 누가 좋아요? 물이 적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적게 넣으면 내구성이 좋아져요. 물이 많아지면 이게 강도 떨어지면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A제를 집어넣으면 내구성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죠, 이게. 물도 뭐 해도 돼요? 작게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 보세요. 내구성과 수밀성이 좋아지는 거고 리얼, 단위 수량이 뭐 한다고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알칼리하고 골재하고 반응하는 그 양도 줄어듭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이 뭔지 나중에 뒤에 가서 나와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물이 많잖아요. 물이 많으면 재료가 뭐죠?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굵은 것 밑으로 내려앉고 가벼운 거 위로 떠올라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아까 물 많으면 물과 함께 미세한 물질이 위로 떠오르는 게 뭐라고 했어요? 블리딩. 그런 현상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적게 집어넣었으니까 재료 분리와 블리딩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게 비업 부분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게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냉장고에다가 물이죠, 물. 1.5리터짜리 페트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에다 집어넣었어요. 하루 딱 지납니다. 하루가 지나기도 전이죠. 어떻게 돼요? 냉동고 열어보면 터졌죠. 터졌죠. 왜냐하면 팽창하면서 터진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 물을 담을 때 다 채웁니까? 조금 비워둡니까? 비워두죠. 그럼 팽창하더라도 터지지 않죠. 자, 보세요. 콘크리트에 물이 들어가죠. 그러면 얼죠. 그럼 콘크리트가 어떻게 돼요? 팽창하면서 터지겠죠. 그런데 빈 공간이 존재하면 팽창하면서 그 공간만큼 팽창을 하는 거니까 터지지 않겠죠. 그럼 A제가 들어가면 기포가 생긴다고 얘기했죠. 빈 공간이 생겨서 이게 혹시라도 굳어지면, 그러니까 얼게 되면 터지는 걸 뭐 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동결융해라고 그래요, 그걸.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얼면서 터지는 거. 그걸 뭐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그 저항성이 증대된다. 그래서 니언에 보면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뭐 한다? 증대된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게 AJ 부분에 대한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참고사항에 보시면 콘크리트 중에 공기랑 변화라는 게 나와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 공기랑 변화는 제가 언제 하냐면 심화과정 때. 심화과정 때 이걸 수업을 하거든요. 매년마다. 근데 이게 올해가 아니죠. 작년에 25회 때 새롭게 출제가 된 거예요. 이게 심화에 나왔던 부분,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키워드 암기장이 있잖아요. 키워드 암기장에 보시면 기출 말고 예상 지문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 예상 지문에 나왔던 게 작년에 예상 지문으로 집어넣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시험 나오면서 거기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뭐 한 건데 어쨌든 그럼 이 공기랑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일단 상식적으로 A제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뭐가 많아진다고요? 공기가 많아진다고 얘기했죠. 그럼 A제를 집어넣을수록 공기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지금 나온 거예요. AJ의 혼입량이 증가하면 공기량은 뭐 한다? 그 목적이니까. AJ를 넣는 목적이 공기량을 증가시키는 거. 그게 시공연도가 좋아지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AJ를요. 소종의 양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AJ를 우리가 주문을 한다든지 콘크리트를 주문하잖아요. 주문하면 AJ 양을 딱 정해요. 얼마에서 얼마까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넣게 되면 공기는 많아질 거고 공사하긴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굳으면 당연히 공기가 없어져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죠, 이게. 아니, 공기의 목적이 뭐냐면 시공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굳어지면서 자연적으로 뭐 해야 돼요? 소멸이 돼야지, 이게. 그게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가 무조건 떨어지는데요? 빈 공곡이 생겨서. 그래서 원래는 소종의 양만큼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공기량이 증가하면서 스스로 나중에 굳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소멸이 된다고, 이게. 없어진다고, 빠져나가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콘크리트가 굳으면 공기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왜냐면 없어지는 거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굳지 못하면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 뭐가 돼요? 증가한다, 이런 상대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집어넣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AJ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소정의 양만큼 들어가서 공기량을 증가시키는 건 좋은데 공기량을 더 많이 집어넣게 되면 자연적으로 위로 올라오면서 소멸하지 못하고 안에 남는 공기가 존재하게 돼요. 그럼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굳어진다고. 그럼 강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AJ를 집어넣게 되면 공기량은 증가하지만 오히려 나중에 강도는 뭐 할 수 있다? 감소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증가하는 것은 소중의 양보다 더 많이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없지만 그렇게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이거 집어넣습니다. 아무래도 빈 공간이 많으면 공기량도 많아지는 거 맞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콘크리트가 굳으면 공기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한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는 얘기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상식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못 풀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거. 아니, 못 외워요, 이거. 이건 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변형을 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변형에 대한 케이스를 어떻게 다 외우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가 그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고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가 그냥 문장을 우리가 푸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개론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 자체를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그냥 외우면 문제 못 풀어, 이거. 응용 문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포인트가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공기량은 콘크리트가 굳으면 뭐한다? 감소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시멘트 분말도 있죠. 분말도가 클수록 공기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왜요? 빨리 굳으니까. 빨리 굳으니까. 분말도가 클수록 빨리 굳어요, 늦게 굳어요? 빨리 굳잖아요. 굳으면 감소한다니까요. 그럼 반대로 분말도가 작을수록 늦게 굳죠. 늦게 굳으니까 공기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하고 감소하고는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걸 더 많이 집어넣고 감소지 그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것보다 증가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것보다 감소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 개념이 아니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세요. 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늦게 굳어요, 빨리 굳어요? 늦게 굳죠. 그럼 공기량은 증가되죠. 상대적인 거니까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공기량은 뭐 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잘 안 굳으니까. 그럼 단위 수량이 뭐 할수록? 적을수록. 단위 수량이 적을수록 빨리 굳어요, 늦게 굳어요? 빨리 굳죠, 아무래도. 무슨 말이세요? 그러면 공기량은 감소한다. 되나요? 그래서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2번 보시면 시멘트 분말도가 뭐 할수록 증가하면 공기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죠. 됐나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3번. 장골재에 미립분이 많으면, 미립분이 뭐냐면 미세한 입자. 자, 여기 보세요. 장골재 중에서도 굵은 게 있고 가는 게 있어요. 굵은 것 중에서도 굵은 게 있고 조금 가는 게 있다고. 어떤 게 좀 이해는 하세요? 그러니까 작은 것 중에서도 다 똑같진 않을 거잖아요. 어떤 거 조금 크고 어떤 건 작은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아지냐면 공간이 많아져요. 이게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건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아까 분말도 부분 얘기했죠.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가늘다고 얘기했잖아요. 가늘다고 얘기했죠. 그럼 물하고 반응이 빠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골재도 마찬가지예요. 입자가 뭐 할수록 적을수록 입자가 적을수록 그만큼 뭐가 많아지냐면 물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져요. 물이 차지하는 공간이. 그러니까 골재 자체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어려워요. 지난 시간에 이 얘기 한번 했어요. 이 얘기. 이 부분. 이거 기억나세요? 굵은 거 하나 쓰는 게 좋은지 가는 거 이렇게 쓰는 게 좋은지. 그리고 뭐 얘기했냐면 이거. 둘레 길이. 그게 표면적이에요. 아까 분말도 할 때 표면적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얘기한다고 제가 궁금해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게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물하고 반응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쪽 부분에 관한 내용이 이쪽 부분하고 했을 때 이게 4할 때 16이었잖아요. 그럼 이거 쪼개면 전부 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얼마였어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8이었죠. 32.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게 거의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그러면 이쪽 부분이 가늘면 가늘수록 이 공간이 많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하나하고 커지면 이 공간이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공극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전체 비율을 따지면 가늘수록 이 공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머릿속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막 하면 화학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 재료가 골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골재가 차지하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아니 보세요. 이 전체에서 내가 작아지면 전체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다고. 그럼 빈 공극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화학적으로 따져가지고 분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언제 분석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 얘기까지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때 하나 똑같은 컵에다가 하나는 구슬을 큰 거 집어넣고 하나는 구슬을 작은 거 집어넣어요. 그리고 물을 집어넣는다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갈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물이 조금 더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복잡하니까 하지 말라고 이거. 무슨 말이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골재가 차지하는 게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빈 공간이 많아지고 내가 크기가 뭐하면 크면 클수록 내가 차지하는 실증률이 커진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라고. 그게 제일 편해요. 무슨 말이세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거 고민하고 따지지 마세요. 아, 화학적으로 뭐 이렇게. 아니, 그게 다 좋은데. 그러면 시험을 못 봐요. 다 좋은데. 혼자서 고민하시고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딱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게 작아지면 빈 공극이 많아지는 거고 내가 커지면 내 엉덩이가 커지면 의자에서 내가 엉덩이가 커지면 내가 차지한 게 많아지는 거고 내 엉덩이가 작아지면 빈 공극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딱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딱 통이 있는데 골재가 장골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골재가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차지한 게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나 말고 누가 많아지는 거예요? 물하고 시멘트가 많아진다고. 무슨 말이세요?
그럼 물하고 시멘트가 많아지는 이 개념이 되는 형태가 된다고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장골재가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미립분이 많다는 얘기는 장골재가 작은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차지하는 게 적어지고 빈 공간이 많아지니까 빈 공간에는 시멘트하고 물이 들어가겠죠. 그럼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이 많으면 공기량이 뭐한다? 증가한다. 빈 공격이 많아지면 공기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장골재율이 뭐 할수록? 커질수록. 장골재가 뭐냐면 장골재는 비교 대상이 큰 골재에 비교해서 큰 게 차지하는 게 많으면 빈 공격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장골재가 많다는 것은 작은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은 게 많아지면 당연히 빈 공격이 뭐죠? 많아지겠죠. 그래서 공기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됐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3번이 제일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3번을 머릿속에 넣으실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골재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골재 크기가 작을수록 빈 공간이 많아져서 빈 공간이 많으면 공기량도 증가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에듀윌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러면 장골재하고 굵은 골재 중에서 누가 많을수록 빈 공격이 많은 거예요? 장골재가 많을수록. 그럼 반대로 굵은 골재가 많을수록 하면 빈 공격이 적어져서 공기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딱 돼요. 그렇게 딱 생각하셔야 되지 이걸 분석하기 시작하다 보면 힘들어서 안 돼요. 알겠죠? 다시금 얘기합니다. 3번은 딱 그렇게 생각하세요. 골재가 차지하는 게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뭐가 많아진다고요? 빈 공격이. 그러면 공기량이 증가하는 거고 골재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골재가 차지하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빈 공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공기량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골재율하고 굵은 골재율 중에서 장골재율이 크다 그러면 빈 공격이 많은 건데 굵은 골재율이 크다 그러면 빈 공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온 건 4번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4번이 나왔는데 나머지도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자, 4번. 여기 보세요.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으면 빨리 굳어요, 늦게 굳어요? 온도가 높으면 빨리 굳죠. 빨리 굳으면 물이 없어지겠죠. 그럼 공기도 줄어들겠죠. 그럼 공기량이 뭐한다? 감소한다. 됐나요? 그럼 반대로 온도가 뭐하면? 낮으면 늦게 굳겠죠. 늦게 굳으면 상대적으로 공기가 계속 존재하죠. 그러면 줄어든 게 비해서 증가한다. 이런 말을 쓴다고. 실제로 많아지고 증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컨시스턴시. 컨시스턴시는 반죽질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반죽질기. 반죽질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컨시스턴시라고 부릅니다. 반죽질기. 그러면 반죽질기가 크다는 것은 반죽이 뭐란 얘기예요? 묽다는 얘기예요. 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이 많으면 당연히 공기량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슬럼프가 크다는 건 기억나세요? 슬럼프? 물이 많은 거 맞죠? 물이 많은 거기 때문에 공기량이 뭐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물 많은 거 딱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진동기 나왔습니다. 진동기. 진동기가 뭐 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동기가 뭘까요? 뭐냐면 콘크리트를 붓잖아요. 부으면 혹시라도 콘크리트 속에 남아있는 조금 전에 있는 기포가 생길 수 있다고요. 빈 공격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럼 빈 공격이 있으면 콘크리트가 밀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 빈 공격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진동을 주면 콘크리트가 어떻게 되냐면 거품이 생기는 게 아니고 거품을 휘저어야 생기는 거고 진동을 이렇게 주면 콘크리트가 진동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면서 빈 공간을 다 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진동기예요. 그러면 진동기는 기포를 터트리는 거예요? 증가시키는 거예요? 터트리는 거지. 기포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기를 사용하면 할수록 공기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7번 여기 보세요.
기계 비빔하고 손 비빔하고 누가 공기량이 더 많으냐 그 개념인데 기계 비빔이 뭐고 손 비빔이 뭔지 그거 다 아셔야 돼요. 기계 비빔은 기계를 가지고 콘크리트, 시멘트, 물 모래 넣고 기계가 돌리는 거예요.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섞는 거예요. 손 비빔은 뭘까요? 사람이 고무장갑 끼고 하는 게 아니고 삽 가지고 사람이 비비는 걸 손비빔이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숫대야에 물을 딱 담아 놓고요. 손 딱 집어넣고 이걸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돌려보면 천천히 돌렸을 때의 기포가 생기는 거하고 빠르게 돌렸을 때 기포 생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보셨어요? 아니 상상으로 해보시라고 지금. 해보셨어요? 누가 더 기포가 많이 생겨요? 빨리 돌렸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계로 비비는 것과 사람이 손으로 비비는 중에서 누가 회전 속도가 빨라요? 아무리 삽질을 해도 기계를 못 따라가요. 기계의 회전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요. 그러면 일정한 형태로 계속 기계가 회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기포가 어디가 많아요? 기계가 많죠. 그래서 기계 비빔이 손비빔보다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공기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개념이 됩니다. 이게 총 7가지. 원래는 이 부분은 심화과정 때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이제 4번이 나옴으로 해서 전체를 같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왜? 이제는 이제 전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 설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설명할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오늘 하는 게. 수치는 솔직히 많이 없어요. 수치는 오늘 하는 거 많이 없어요. 이게. 개념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근데 개념 문제들은 진짜 개념을 못 하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개념을 못 잡으면 여기하고 여기가 막 충돌이 되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정리할게요. 머릿속에 공기량은 뭐 기억해야 되냐? 물. 물을 기억하세요. 물을. 아시겠죠? 물의 양이 많을수록 공기량은 증가한다. 물이 없어지면 공기량은 감소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물이 없어진다는 콘크리트가 뭐하면 굳으면 굳으면 물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그 물이 감소한 거니까 공기량도 감소한다. 됐나요? 그리고 골재가 차지하는 게 적을수록 빈 공격이 뭐한다? 많아진다. 그럼 공기도 같이 많아진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골재가 차지하는 게 많아지면 빈 공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공기량도 뭐하죠? 감소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보시면 바깥제자, 호나제자 나오는데 여기는 시험 문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다행이죠. 145페이지 보세요. 콘크리트 재료 취급하고 저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로 2번 시멘트 저장 나옵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우리 처음에 총론에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시멘트 창고 기억나세요? 그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4번 13에 16, 18에 두 번 나왔습니다. 포대 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서 하부 시멘트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얼 수 있으니까 굳을 수 있으니까 시멘트를 쌓아 올리는 높이는 최대 얼마? 13 13포 13포 이하로 하고 저장 기간이 뭐하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얼마? 7포대 딱 반 정도죠. 13의 반 정도면 얼마예요? 6.5 이렇게 되잖아요. 반올림에서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서 5번 13일 때 나왔어요.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혹시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3개월 이상을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 장기간 저장하는 걸 3개월 이상을 장기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하면 혹시라도 시멘트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용하기에 앞서서 뭐 해라? 다시금 재실험해라. 강도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실험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품질을 확인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골재 밑에 3번 골재 저장할 때 알아주셔야 될 게 146페이지 146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13회 시험에 나왔어요. 골재 저장 설비에는 적당한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아니 골재를 저장하는데 물이 빠지는 배수 시설이 왜 필요하죠? 아까 골재는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 물을 먹여야 되죠. 그러면 골재 쌓아놓은 것에다 물 뿌려야 돼? 안 뿌려야 돼요? 뿌려야지. 물을 뿌려야 골재에 물이 들어가지.
그렇다 해서 뭐 주전자가 입 벌려 해서 이렇게 입을 집어넣어 그거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저장을 해놓고 모래는 자갈이든 세워놓고 물을 뿌린다 호스로. 근데 호스를 물을 뿌려놓으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배수 시설이 안 돼 있으면 물이 고이게 된다고요. 물이 고이게 되면 어느 골재는 물이 험뻑하게 고이게 되고 차이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배수 시설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해서 표면수가 뭐 하도록 균일하도록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받아들인 골재는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어디서? 외부에서 가지고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가져온 골재는 실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란 얘기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가로 4번 혼화재료의 저장입니다. 이제 아까 혼화재료 배웠잖아요 우리가. 바깥재자가 안재자가 있고 바깥재자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바깥재자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동그라미 1번이 13위 때 나왔습니다. 혼합 바깥재자는 방습적인 습기를 막는 어디? 사일로. 사일로가 뭐냐면 이겁니다.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거? 이게 사일로라고 하는 겁니다. 통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밑에다가 저장해서 쌓아서 올리면 습기가 차잖아요. 위로 뚝 띄운 거예요. 띄우고 여기 깔때기 모양 쭉 밑으로 빠지도록. 그러니까 재료를 집어넣으면 먼저 들어간 걸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띄워놓으면 습기가 생기더라도 일로 나오니까 이걸 사일로라고 합니다. 뭐 시멘트나 이런 것도 여기 저장하고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창고 등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저장하고 입하된 뭐로? 순서대로 사용해라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3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철공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철근을 지상에 놓으면 뭐 하니까? 녹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 배웠더라도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서 뭐 해라고요? 그거 재시험 해라고. 세 번째, 골재 저장 설비에는 적당한 뭐 하고 배수시설 설치하고 골재 표면수가 모두 제거되도록 해야 돼요? 모두 제거되도록 해야 돼요? 아니죠. 그냥 물을 계속 뿌려가지고 계속 골재가 존재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 제거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답은 3번이고 4번. 포대 시멘트를 쌓아서 단기간 저장할 경우 시멘트 쌓을 높이는 얼마죠? 13, 13표. 혼합 바깥재자는 방습적인 사일로나 창고 등의 품종별 구분에 저장을 한다. 맞죠? 이렇게 하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세요. 147페이지 보시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콘크리트 이제 배합하고 품질 관리가 나옵니다. 그럼 품질 관리는 뭐냐면 공장에서 만들어서 할 때 재료를 가지고 반입할 때 보통 테스트를 하고 공사하고 난 뒤에 공사하는 경우 품질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품질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는 현장에서 재료를 공장에서 받아서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주문한 콘크리트하고 맞는지 체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먼저 품질 관리. 그때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 콘크리트를 붓고 난 뒤에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콘크리트 상태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품질 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뭐냐면 배합 순서 나오죠. 몰라도 돼요. 가로 2번에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설계 기준 강도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 벽에 콘크리트를 부을 건데 설계상으로 이 벽에 들어가는 콘크리트는 강도가 21메가파스칼 이상 돼야 된다. 그게 설계상의 강도예요. 그럼 그건 설계 도면에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거는. 그건 설계 도면 보면 나와요. 그럼 그게 설계 기준 강도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현장에서 우리가 그 기준 강도에 맞춰서 콘크리트 배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아까 시멘트 얼마, 물 얼마, 자갈 얼마 해서 배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나오는 게 배합 강도예요. 그럼 그 배합 강도는 설계상에 있는 기준 강도보다 높게 해야 돼요? 낮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만드는 배합 강도가 설계상의 강도보다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설계값보다 낮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순서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은 가로 3번 보시면 배합 강도 나오나요? 이 배합 강도가 뭐냐면 현장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만드는 강도.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 2번에 23회 때 나왔는데 두 번째 줄에 맨 끝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콘크리트의 배합 강도를 설계 기준 압축 강도보다 충분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배합 강도를 설계 기준 강도보다 작게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 가로 4번에 물결합제비, 물시멘트비 나오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물시멘트비라고 하는 것은 물결합제비 똑같은 겁니다. 이거 W per C 이게 물결합제비 또는 물시멘트비. 자, 그러면 이 물시멘트 비가 크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시멘트보다 상대적으로 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콘크리트의 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량이에요. 물량이에요. 물이 많으면 강도가 떨어지고 물이 적으면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이 물 시멘트 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 보셔야 될 게 동그라미 4번.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 물어보면 뭐다? 물 시멘트비, 물 결합제비를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거 하나만 밑줄 꺼 놓으시면 돼요. 콘크리트 강도가 크다 작다를 얘기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물이라고. 그 물을 정하는 게 물 시멘트비입니다. 즉 물결합제비.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보세요. 동그라미 6번이 16회하고 25회 두 번 나왔어요. 물결합제비, 물시멘트비가 뭐한 경우예요? 클 경우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물이 많으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물이 많으면 물시멘트비가 크다는 건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이 많으면 강도가 떨어져요. 여러분, 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지면 콘크리트가 누굴 잡고 있어요? 철근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철근을 잡고 있는 뭐가 떨어질까요? 부착력. 부착력이 떨어져요, 일단. 그리고 또 물이 많으면 재료가 건조하면서 뭐죠? 수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이 많으면 재료가 처지죠. 처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료가 자꾸 처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자꾸 내려앉는 거. 이걸 크리프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물시멘트비가 크면 딱 좋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작업성. 공사하기만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 콘크리트 압축 강도와 철근의 부착력이 뭐한다? 감소한다. 물이 많으면. 그리고 수밀성하고 내구성도 뭐한다? 저하된다. 그리고 니언. 건조 수축이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균열도 뭐죠? 발생하고. 크리프도 뭐하죠? 증가한다. 이렇게 됩니다. 디귿. 물이 많으면 일단 아까 얘기했죠. 재료가 뭐하죠? 분리됩니다. 물이 많으면 굵은 골재, 무거운 게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게 위로 올라가요. 그게 뭐예요? 재료 분리. 그리고 아까 브리딩 기억나세요? 물과 함께 미세한 물질이 위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브리딩. 그리고 그 미세한 물질이 떠올라서 위에 하얀 가루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레이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149페이지 보세요. 149페이지 참고사항에 보시면 참고사항 보시면 브리딩하고 뭐가 나와요? 레이턴스가 나옵니다. 8회 시험 때 브리딩이 한번 나왔는데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고체 재료에 뭐 침강 내려앉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굵은 골재가 밑으로 내려앉는다는 뜻이에요. 재료가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콘크리트에서 물과 시멘트 혹은 혼화제의 일부가 콘크리트 윗면으로 뭐죠?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미세한 입자들이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럼 떠올라 가지고 위에 하얀 가루 부분이 생겨요. 하얀 가루가 생깁니다. 무슨 알겠어요? 그게 뭐다? 네이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돼요. 콘크리트 부분 하얀 가루가 이게 있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이 바로 레이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게 있으면 부착이 잘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이거 다 걷어내야 돼요. 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둘 다 뭐냐면 뭐가 많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물이 많아서.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생기는 거 대표적인 게 블리딩하고 레이턴스예요. 그럼 블리딩과 레이턴스는 일단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두 가지는. 자, 그럼 보세요. 16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건 딱 보면 답 나오죠. 물 10NTB가 크다는 건 물이 많다는 얘기죠. 강도는 작아진다. 자, 물 10NTB가 크다는 건 물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물과 함께 미세한 물질이 위로 떠오르죠. 그게 블리딩이고 쌓여 있으면 레이턴스가 뭐한다? 많이 생긴다. 운반이나 타설할 때 콘크리트를 붓기 위해서 운반을 해요. 그리고 콘크리트 부어요. 그때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면 안 된다. 뭐 모르겠지만 일단 안 배웠으면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물량, 단위 수량이 물이죠. 물이 많을수록 작업은요. 편하죠, 편하죠, 용이하죠. 블리딩은 많아져야죠. 많아져야죠, 이게. 블리딩과 레이턴스는 증가해야죠. 그렇죠? 그럼 답은 4번. 자, 콘크리트를 비비는 시간이 너무 길면 워커빌리티, 작업성이 뭐죠? 나빠진다. 아직 몰라요, 이거는. 뒤에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거 모르더라도 답 찾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도 여러분들 뭐냐면 5개 선지를 다 알아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몇 개 부분은 모르더라도 답 찾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연습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슬럼프 값에 대한 결정이란 거 나오나요? 슬럼프 값에 대한 결정이란 부분이 나오는데 이 슬럼프 값 결정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오늘 양 부분이 내용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씩 하면서 지금 체크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시간 때 조금 봐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까 했던 거. 뭐예요? 에이제. 에이제 부분. 에이제를 넣는 목적이 뭐예요? 공기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그러면 시공연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에이제가 들어가면 공기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아시겠죠? 에이제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공기량이 줄어들려면 콘크리트가 뭐 하면 돼요? 굳으면 돼요. 굳으면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굳으면 되니까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량은 감소하겠죠. 반대로 콘크리트 온도가 낮을수록 공기량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멘트 분말도가 클수록 공기량은 증가 감소. 시멘트 분말도가 클수록 빨리 굳어요, 늦게 굳어요? 빨리 굳으면 공기량은 감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 이론 할 때는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바로바로 답을 찾게 돼요. 안 그러면 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골재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뭐가 많아져요? 공극이 많아져요. 그럼 공극이 많아지면 공기량도 증가한다. 그러면 장골재율이 클수록 공기량이 많아져요? 굵은 골재율이 클수록 공기량이 많아져요? 장골재가 클수록. 작은 게 많을수록 빈 공간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 물 시멘트비가 크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이 많으면 재료가 분리돼야 안 돼요? 분리되죠. 그럼 물과 함께 미세한 물질이 떠오르는 뭐가 생겨요? 브리딩. 그리고 쌓여있는 게 레이턴스가 증가한다는 거. 그거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